외유 논란 때문인지 방문 장소들도 계속 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적한 보도를 저도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요. 네네. 그 보도에는 청와대 설명이 단 한 줄도 없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맥락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일단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되고요. 언론이 보도할 거면 그런 맥락을 같이 전했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 반론을 받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뭐 외국에 나가서 대통령 영부인이 여러 가지 관광지를 돌아다녔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불편하게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방문 국가의 요청에 따라서 방문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아하. 케이팝 공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류 열풍이 거세잖아요. 방탄소년단 인기도 많고요. 근데 추모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방문을 한 상황이잖아요, 외국에. 그럼 국가에서 케이팝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 또 마침 우리나라 대통령과 영부인이 방문하고 있다고 하면 그 행사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들이 다 삭제된 채로 그냥 방문했다, 이거 외유 아니야?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는 거는 너무 섣부른 결론이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 설명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청와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네. 아니면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이 김정숙 여사의 해외 방문 일정 수치는 그 이 해당 내용을 보도했던 기자에 대해서 청와대 측이 법적인 이 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 청와대 측에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이 기입된 그러니까 표시된 그 방문 횟수를 네, 제가 아까 토대로 말씀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원에 그 당시 일정이 이랬습니다. 비공개 일정은 이랬습니다. 청와대가 제출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송 과정에서 그러니까 청와대가 제출을 했으면 그걸 추가로 취재를 해서 네. 청와대가 제출한 일정이 도대체 어떤 일정인지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알려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법원에서 오고 갔던 서로 간에 제출한 기록만 가지고 기사를 쓴다고 하면은 중간에 맥락이 싹 사라진 채 얘기가 되는 알겠습니다.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일정들 때문에 문 대통령 내외를 향한 이 외유성 순방 비판은 꾸준히 제기가 돼 왔던 문제이죠. 지난 1월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두고 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탁현민 비서관은 이런 반박을 했었죠. 그 야당이 갖고 있는 일종의 클리셰 같은 건데 네. 대통령의 외교 순방은 본연의 책무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19도 그렇고 신냉전도 그렇고 경제위기도 그렇고 대통령이 끊임없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움직이는 거고 뭐 이집트 순방이 뭐 버킷리스트라는 건 아마 관광 갔다 오지 않았냐 뭐 이런 비아냥일 텐데 일정을 보면 아시잖아요. 바로 이 당시에는 청와대에서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피라미드를 관람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집트 정부에서 피라미드에 꼭 와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방문을 했던 거다라고 해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논란이 많이 해소가 될 텐데 아까 우리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은 사실 청와대에서 적극적인 이런 설명들이 좀 없는 상황이고요. 김정숙 여사의 네, 일정에 관해서는요. 근데 지금 아까 탁현민 비서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당연히 이제 외교 활동은 대통령의 당연 책무죠. 근데 그 순방 과정에서 그런 의혹이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버킷리스트라는 비아냥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그런 논란들을 언론에서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청와대가 잘 설명을 해주면 이 부분은 그냥 별로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뭐 김정숙 여사의 옷이나 이런 그 장신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청와대의 설명이 좀 부족하면서 계속 논란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광지 외유에 이어서 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 그리고 의전비 논란이 계속해서 여론을 달구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와대는 특수활동비로 산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역을 공개할 이유도 없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여 방송인인 김어준 씨는요. 한 발 더 나아간 해명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직접 본인 돈으로 산 것이다라고 언급을 한 건데 들어보시죠. 박근혜 정부 말기 특활비로 의류 등을 구입했던 건은 워낙 크게 문제가 됐던 사안이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김 여사의 의류 등은 예외 없이
김여사 개인 카드로, 그러니까 사비로 구매하는 걸로 원칙을 세워뒀습니다. 사비로 구매한 개인용품을 무슨 근거로 공개하라고 하는 것인가? 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요 며칠 동안 이 김정숙 여사에 대한 옷값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청와대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돈으로 구매했다라는 설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김어준 씨가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가 개인 카드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뒀고 이건 다 개인 카드로 산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청와대가 해명하지 않은 얘기를 김어준 씨가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해명을 하는 거죠? 뭐 어떤 고급 정보를 갖고 얘기하는지는 잘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찌됐든 뭔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확신은 뭐 개인적인 얘기니까 제가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말씀드리긴 좀 부담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일단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논란이 너무 길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임기 말이고 지금 이제 임기가 사실상 한 달밖에 안 남은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계속 논란을 만드는 게 이게 바람직한가? 네.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문제 제기를 하는 쪽에서도 약간 모욕주기적 성격을 저는 또 갖고 아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은 영부인의 옷값은 얼마여야지 적정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논란이 돼요. 어떻게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김정숙 여사가 국내에서 디자이너한테 해외 그 외교 행사장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 퍼스트 레이디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디자인 맞춤 옷을 만들었다. 그럼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 가격이 들었다. 그래도 아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거보다 아마 더 비싸다고 하면은 와, 이렇게 하는 거 돈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이렇게 또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적정선이라는 게 사실은 없어요. 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퍼스트 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해외 퍼스트 레이디 그 보도하는 것들 보면 상당히 옷도 화려하게 입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고가의 옷을 입기도 하고요. 또 어떤 자리에 가서 굉장히 저렴한 옷을 입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역들을 공개했다고 하면 또 다른 논란이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좀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영부인의 옷값은 어느 선이 적절한 거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문제다라고 했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들어보겠지만 김재원 전 최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기준이 없는 걸 적절한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 해서 공개를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어제 누리꾼들이 찾아낸 김정숙 여사의 옷과 소품 현황 내용들을 살펴보면 옷은 최소 178벌에 목걸이, 가방 등의 장신구는 207개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김정숙 여사 개인 돈을 들여서 산 게 맞다면 아까 김어준 씨가 얘기했죠. 이 개인 카드로 산 게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다면 꽤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게 아니냐 이런 또 의구심이 드는데 6년 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활비로 옷을 산 게 아니냐고 캐묻다가 사비로 구입했다는 대답에 송금 및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다음에 김재원 수석님께 자료 요청하는데요. 아까 옷값 관련해서 대통령님께서 사비로 정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비로 옷값 지불한 거다. 그러면 급여 통장이 이 최순실 씨한테 건너가는 경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송금을 한 기록이 있든가 출금을 한 기록이 있든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랑 관계없는 특활비는 공개하라는 게 법원의 판결입니다. 자, 여기에 청와대가 불복하면서 오히려 영부인 옷값으로 파문이 번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조금 전에 과거 민주당의 입장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입장이 거꾸로 똑같이 바뀐 그런 논리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청와대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네. 이게 지금 논란이 된 아까 네티즌을 찾아냈다는 그 옷과 그 장신구를 합치면 이게 다 실제 진품일 경우 굉장히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네. 저도 제가 일일이 하나 물품을 다 모르니까. 근데 그게 특활비로 사용된 게 아니고 또 거기에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고가의 물건들이 아니라면 일단 법원의 판단까지 나온 상황인데 그냥 공개하지 않고 항소하는 게
좀 이상해요. 이게 문제가 없으면 공개하면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항소를 하게 되면 이제 5월 이제 9일까지 하고 이제 5월 10일부터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처리해 버리면 15년 동안 이제 공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영 묻히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아예 뭐 공개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네. 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한 이 결정 자체를 소송을 통해 다툴 수도 있고요. 아하. 또 하나는 이제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으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형사사건과 관련돼 있는 경우 이제 고등법원의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러면 공개가 가능한데 그렇게까지 해서 공개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을까. 저는 이게 청와대가 좀 솔직하게 해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까 언급했던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영부인의 옷값은 그러면 어느 선이 적절한 거에 대한 기준이 없지 않냐. 자, 과거 청와대 특활비 때문에 수사까지 받았던 사람이죠. 바로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요.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개하지 않는 것은 더 화를 크게 불러일으키고 형사 책임 문제, 형사 처벌 문제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솔직히 재임 중에 공개를 하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고 향후에 여러 가지 논란을 덜 키우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개를 해서 이게 정말 사치이냐 적절한 수준이냐를 판단하자 그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